34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건 뭐 시행자 문제가 벌써 처음부터 나오는데, 우리 아까 했던 거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파산, 그게 그 밑에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실시계획 인가, 요걸 중심에 둡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에 두고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취소, 4번은 부도 파산 해서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내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요게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죠. 시행자 변경 사유. 그 밑에 뭐 해설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은 1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케이. 요게 2번 2년이라고 씁니다. 2번 2년.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리고 3번이 취소. 3번 취소.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요 네 번째에 써놓은 거.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 가로 안을 읽어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죠.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때. 해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파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요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서 문제 지문 보시면은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후 착수는 얼마 안에? 2년 안에.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맞죠?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는 5번에 취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얼마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경미한 게 아닌 걸 찾으라 이 말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니까 경미한 게 아닌 걸 찾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아예.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보신 2번 문제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문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도시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 그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죠. 자,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시장. 그래서 이 대도시시장도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죠.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협의해야죠. 협의. 면적이 넓을 때 그거는 제한할 때 나죠. 제한할 때. 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제안서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 제출할 때 면적이 큰 데다가 제출하는 거고, 둘 이상의 시도, 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부에 걸쳐 있을 때니까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협의해서. 3번 천재지변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여기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 국장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자, 국장에게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천, 국, 이, 제, 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할 때 얼마였죠? 1만. 결합할 때? 1만.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도시개발구역은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너무 넓을 때는 이 지역을 분할해서 각각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할 때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1만 이상. 1만 이상. 그러면 분할되기 전에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분할할 수가 없죠. 없죠. 분할되고 나면 각각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요거 제가 나눠드렸던 문제에 있던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미국 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개발 지역이었죠. 미개발 지역. 요 미개발 지역들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런 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미국 미개발, 국가 균형 발전, 공모. 이럴 때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생산녹지도 도시개발구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녹지 지역, 도시개발구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것도 찾는 거 이거 무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가 국장이 위반한 것. 국장이 위반한 건 국장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 청국이제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원칙은 지자체장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는 택도 없다 그래요. 택도 없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등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 우리 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약서에 아마 있을 텐데. 거기 348페이지. 요약서 34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가로 2번에 승인권자 나오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건물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건물 지어야 되죠? 그 중에서 가로 2번에 승인권자. 원칙은 시도, 대도시, 시장, 군수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지자체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자체장. 그래서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 꽝, 시, 군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첫 번째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부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에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 이런 것들 뭐 시험에 부지기수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뭐 주택법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 번 본 건 안 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본 건 안 본 겁니다. 한 번 본 건 안 본 거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해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거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당연한 거죠. 한 번 봤는데 기억이 나면 그분은 뭐 지금 이 공부를 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 번 봤는데 책의 내용이 막 잊어버리지 않고 막. 제가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신림동에 살 때. 걔는 책을 보면은 책의 내용이 머리에 잔상이 남아서 잊어버리지가 않는답니다. 걔는. 그런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간혹. 제가 그 신림동에 한 7년 살면서 딱 한 명 봤습니다. 그때 거기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있더라고, 한 명. 그런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 한 번 보면 까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안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뭐 4번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누굴까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각부 장관들이 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입니다. 장관은 국장에게 지정을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면적은? 필요가 없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냥 국장에 요청하죠.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자,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요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장한테. 그 다음에 그럼 제안은 되나? 제안도 안 되죠. 제안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하니까 지방공사는 제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행자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야겠죠. 시행자니까.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여기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요때 국가계획도 빠지면 안 됩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요럴 때 국장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요거 미국공 찾는 거죠. 미국공.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게 나옵니다. 공목 맞죠? 자연녹지지역 맞고, 도시 외지지역 맞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에서 안 되는 데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하죠.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란 말을 넣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얼마이야? 30% 이하인데 여기는 4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미국 공들을 써놨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전녹지는 아직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전녹지는.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요거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30% 이하일 때, 이럴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주, 상, 자, 생 1만 이상이죠.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주, 상,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죠. 자생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상이 생산녹지지역, 자생 1만 이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죠. 생산녹지지역에 지정할 때도 생산녹지지역이 30% 이하일 때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생산녹지지역인데 앞에 생산녹지지역의 지정 요건을 거기 써놓은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생산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일 때만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산녹지지역도 1만 이상.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도시지역 중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내지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을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 요거는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이고,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죠. 거기도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서는 주, 상, 자, 생일 요건 똑같은데 여기는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 주, 상, 자, 생일, 자, 보시오. 자, 보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이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의 면적. 개발행위 허가 기준.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의 면적은 이렇게 주, 상, 자, 생일, 자, 보시오.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3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은 알아서 보시면 되겠죠. 2번인가? 2번. 그 다음에 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죠. 각각의 요건은 1만 이상. 그래서 분할할 때도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결합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하나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면적은 1만 이상. 그 다음에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빡세다. 네 가지죠.
세 글자지만 착한 사람 눈에만 네 글자로 보이는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생활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동의 받죠? 환지 방식일 때. 그때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 동의 요건이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 요건이랑 똑같죠?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자체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개발계획, 개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8번 틀린 것.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개발계획 누가 만듭니까? 구역 지정 누가 합니까? 시행자 지정 누가 합니까? 조합 설립인가 누가 합니까? 실시계획인가 누가 합니까? 토지 상한채권 발행할 때 발행계획 승인 누가 합니까? 준공무사 누가 합니까? 환지계획인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계획 인가 하나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다른 건 싹 다 지정권자가 하고. 환지계획 인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개발법에서는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가. 싹 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가 합니다. 이렇게. 2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네. 자기가 하기 힘든 것들은 공공시설 같은 거 기반시설 내가 시행자인데 설치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이. 뭐 해야 됩니까?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는 누구한테 받죠? 지정권자한테. 네, 맞죠. 4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국공유지는 포함이죠. 포함. 이렇게. 그래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면적에서 대부분은 국공유지가 제외됩니다. 제외되는데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만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법, 정비법 말고,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도 요거 개발계획 수립할 때랑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랑 소유 총수 2분의 1이죠. 그때 동의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되는 거지, 나머지 동의요건 산정할 때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대부분이 제외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아주 특이한 거니까 제가 뭐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따로 설명드리는 거고, 대부분은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이니까 공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공익사업 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걔네들은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공익사업 할 때는. 근데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서만 특이하게 국공유지 면적을 동의자수 산정할 때 포함을 시키고 그 면적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5번.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실시계획 받고 착수는 2년.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안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저게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죠. 그래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있죠. 있죠.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의 첫 번째가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국가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정부 출연기관 중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설해 보시면 해설에는 안 써놨구나. 한국철도공사는 여기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공사로 끝나는 것들은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공사로 끝나는 거. 그래서 그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얘네가 여기 정부 출연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두 가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후 착수는 얼마 안에? 2년. 또 나왔어. 또 맨날 나오네. 2년 안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옳은 거 3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면적 2분의 1?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여기다 한번 써. 여기 밑에. 자, 지정권자 제요라고 했죠? 제요. 그 중에서 제한만 한번 해보죠. 제한하는 사람 누구였죠? 시행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을 합니다. 근데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을 하죠. 근데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하죠. 그 다음에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제한서를 여기다 갖다 주죠. 면적이 큰 데다가. 제한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1개월. 그렇죠. 1개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그래서 면적 2분의 1이 아니라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사업주체인 지자체는 조성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 요약서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행. 도시개발법에서 대행. 그래서 원래는 공공이 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대신 행하게 하는 거, 요걸 개발법에서의 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발법에서. 그래서 설계나 분양 등의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한다라고 해서 요거 개발법에서의 대행. 그래서 여기는 사업주체 지자체, 지자체는 공공 맞죠?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에게 분양 등의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뭐 분양, 설계, 기반시설 설치공사, 대지조성공사 이런 것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개발법에서의 대행이었습니다. 대행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게 작년 문제인데 도시개발사업 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자, 여기 있는 것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고,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였죠?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2분의 1, 1 병행.
2분의 1, 1평행. 그래서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것을 요청할 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책을 봐야죠. 요약서. (229페이지) 229페이지 거기 맨 밑에 지자체 등의 시행자 지정이 나오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2분의 1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거,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1년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내지는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한지 방식의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 밑에 이제 시행자 지정 변경 사유가 여기 있는 거.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파산. 이렇게 해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인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2분의 1, 1 병행.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다시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 즉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기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이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정답이 1번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네 사람입니다. 밑에 2번부터 5번까지. 지자체, 지방공사, 주공, 그 다음에 심탁업자. 요 네 사람이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1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시면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네. 원칙 시, 도,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니까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그래서 틀렸죠.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워졌구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 외의 지역입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외의 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치환이 돼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계획관리로 나왔으면 아 이거 도시 외의 지역이구나 라는 게 빨리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죠. 그 다음에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동의가 필요가 없죠.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자, 이건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여기.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의 절차가 이렇게 밑으로 있었죠.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자, 시도, 대도시나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직접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를 해주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나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내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이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한테.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사람은 시도지사, 국장 이런 사람들 의견 듣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지정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내지는 시도지사,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도 맞고 그 다음에 12번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발법에서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공람시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그러니까 수립할 때 의견 들었으면은 변경할 때도 의견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는 다음날. 네, 다음. 그래서 해제 한 보면은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안에.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계획은 2년. 개발계획 만들고 나서 실시계획은 다시 3년. 근데 거꾸로 할 때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3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5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이니까 이럴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찾아보시죠. 그렇죠. 여기 제한하는 사람 누구죠? 시행자가 제한을 하는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그리고 조합. 이렇게. 왜 빠지는지도 다 이유는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아까 천국이제요 중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자체. 자, 만약에 지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이죠. 요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안도 필요 없고 요청도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니까 아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도 전인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조합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싹 다 공공기관. 공사로 끝나는 것들은 공공기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막 환지 방식이랑 문제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한지도 약간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보면은 1번에 도시개발 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환지 방식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요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청산. 자,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청산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청산은 아까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으니까 그 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걸 청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지 방식에만 나오는 거고,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 마찬가지 환지에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보류지라는 거,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채비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우리 환지 방식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뭐 했죠? 감정평가.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거는 환지 방식에만 나옵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환지 방식일 때만 사무소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지 방식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봤는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대행이 나옵니다. 대행. 아까 공공이 민간에게 대신 해가게 하는 거. 원래는 공공이 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대신 행하게 하는 거. 요걸 대행이라고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 모두 고른 것.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공공 찾는 거니까 민간 찾는 겁니까? 공공.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 찾는 거. 그래서 공공시행자에는 4명 있었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중에 찾으면 됩니다. 지자체는 국가지자체니까 공공 맞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 맞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도권 A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민간 회사예요. 민간. 그래서 기흥, 니은이 정합니다. 기흥, 니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박스 안에서 그 공공 찾는 거였습니다. 공공 찾는 거. 그 다음에 이 뭐 환지 처분이 벌써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